지금 강남 한복판에서 실제로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좀 팔아주세요. 5억 깎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콧대 높은 집주인의 언어가 아니죠.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공포에 가깝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 재산이 걸린 문제라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런 흐름을 앞으로도 데이터로 계속 따라가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세요. 뉴스에서 흔히 말하던 강남 부자들은 버틴다. 현금 부자들은 느긋하다. 이 프레임이 만약 사실과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면요. 제가 확인한 흐름은 정반대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강남 서초송파, 이른바 강남 3구에서만 매물이 짧은 기간에 확 늘었고 그냥 나온 매물이 아니라 던지는 매물이 섞여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금매보다 더 낮춘 가격이 쌓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숫자보다 심리로 먼저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죠. 왜 지금 가장 강하다고 믿었던 곳에서 먼저 탈출이라는 단어가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포의 중심에 특정 날짜가 데드라인처럼 언급됩니다. 5월 9일, 이 날짜를 왜 시장이 무겁게 받아들이는지, 그날 전후로 어떤 구조가 작동하는지, 겉으로 보이는 뉴스 말고 안쪽의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차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억 거래가 한 달 만에 38억처럼 고가 구간에서 4에서 5억이 증발하는 장면이 포착되면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상위 1%는 5월 9일을 앞두고 충격에 빠진 걸까요? 뉴스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속사정.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드립니다. 도대체 왜 5월 9일 하나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까요? 이건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던졌던 마지막 구명조끼를 회수하는 날입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겉으로 보면 정책 설명처럼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5월 9일까지 계약서를 써라. 그러면 양도세 부담을 유예해주겠다. 얼핏 들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처럼 들리지만 진짜 뜻은 정반대입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더 이상 선택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함정은 시간입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잔금 기한을 다르게 설계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부로 불리는 지역은 계약 후 단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다른 지역은 6개월을 주지만 핵심 지역은 절반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강남 아파트가 30억, 40억 하는 시장입니다. 대출은 사실상 막혀 있고 현금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현금 30억을 들고 3개월 안에 움직일 수 있는 매수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주인들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바뀐 겁니다. 시간은 줄어드는데 현금 매수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가격을 던지는 겁니다. 1억, 2억으로는 반응이 없으니 5억, 6억씩 낮춰서라도 계약서를 써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정부가 설계한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믿음을 깨기 위해 먼저 파는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여기에 거시 환경까지 겹쳤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고 이자 부담은 누적되고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 역시 이미 예고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집은 거주 수단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버티면 손해가 나도록 구조를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끝내겠다는 선언, 버티는 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명확한 방향 제시입니다. 섬뜩하지만 시장은 이미 그 신호를 숫자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한번 놓치면 다시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시기와 지금은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그때는 정책이 아무리 강해도 금리가 낮았고 유동성이 풍부했고 시장 심리가 결국 버텨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금리, 세금, 그리고 대중의 심리까지 모든 요소가 동시에 집주인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최근 강남 매물이 10% 넘게 늘어났다는 사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겁먹은 개인 몇 명의 움직임이 아니라 계산이 끝난 자산가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5월 9일 이후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세금 구조가 얼마나 가혹한지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 설마 강남이 떨어지겠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대규모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순간 시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강남 집주인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팔겠어? 그냥 세금 좀 내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버티기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시장에는 버티는 사람을 돕는 장치보다 버티는 사람을 계속 압박하는 장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현금 문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개포동의 한 프리미엄 단지에서 43억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38억에 나왔습니다. 5억이나 낮아졌으니 누군가는 사야 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수자가 없습니다. 이유는 계산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매매가 38억, 현재 강남에서 15억이 넘는 주택은 대출이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운 좋게 2억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가정해도 나머지 36억은 전부 현금입니다. 여기에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40억에 가까운 현금이 통장에 있어야 거래가 성립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현금 40억을 한 채의 아파트에 한 번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과거에는 전세라는 지렛대가 있었습니다. 전세를 끼고 사면 10억만 있어도 3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세 시장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전세가도 함께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렛대가 부러진 상태입니다. 사줄 사람도 없고 받아줄 구조도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강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래 절벽의 본질입니다.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라 현금을 감당할 구조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거래가 멈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동하는 압박은 보유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유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계속 부담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만들겠다는 표현은 분명한 의미를 갖습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억 단위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 집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현금을 소모하는 부채가 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빠져나가는 상태입니다. 팔자니 양도세가 부담이고 들고 가자니 보유세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5월 9일까지 한 번의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팔면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은 명확합니다. 막연한 기대를 붙잡고 세금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미 계산을 끝낸 사람들은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가 지금 쏟아지는 매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구조는 연쇄 하락입니다.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한 건의 거래가 주변 가격을 직접 끌어내립니다. 같은 단지에서 단 한 세대가 38억에 거래되면 그 순간 그 단지의 기준 가격은 38억으로 고정됩니다. 옆집이 아무리 더 높은 가격을 원해도 시장은 마지막 거래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강남 3구의 매물이 급증했다는 건 먼저 팔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경쟁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한 곳이 가격을 내리면 다른 곳이 그보다 더 낮추는 구조가 이어집니다. 이 하락 흐름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단계이며 단기간에 끝날 성격은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실제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틴다더니 다 거짓말이었네. 오늘 아침 파이낸셜 뉴스에 등장한 이 한 문장이 지금 강남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그동안 신문과 방송은 같은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강남 집주인들은 현금이 많아서 안 판다. 증여하면서 버틴다. 그런데 막상 숫자를 열어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모두가 서로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나는 안 팔아라고 말하면서 뒤로는 중개업소에 금매를 조용히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1월 초와 비교하면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강남구 매물은 7,249건에서 8,348건으로 늘었습니다. 1,100건 이상, 15%가 넘는 폭증입니다. 서초구도 5,978건에서 6,962건으로 1,000건 가까이 늘었고 송파구 역시 700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에서만 수천 채의 아파트가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진 겁니다. 이게 단순한 수치로 보이십니까? 이건 패닉셀링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모두가 동시에 출구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개포동의 상징으로 불리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3,000세대가 넘는 신축 대단지입니다. 불과 2달 전
전용 84제곱미터가 42억 7천만 원, 거의 43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강남 불패라는 말이 나올 만했죠. 그런데 지금 매물 가격은 어떻습니까? 38억 원입니다. 로열층, 좋은 동도 38억에 나와 있습니다. 2달 만에 5억이 사라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5억을 깎아도 거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길은 강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강 벨트로 불리던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광진구 매물은 22% 늘었고 성동구도 19%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은 심리 게임입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격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옆집이 5억 깎아서 팔았다는 소문이 도는 순간 공포는 순식간에 퍼집니다. 중개업소 유리창에 붙은 문구도 바뀌고 있습니다. 매매가 아니라 급매, 초급매, 주인 사정 급함.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집주인에게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겁니다. 집주인들은 말합니다. 이건 일시적이다. 내 집은 다르다. 하지만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입니다. 수천 개의 매물이 쌓여 있는 한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현실은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이 과연 기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투자가 아니라 떨어지는 칼을 맨손으로 잡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이 바닥 아닌가요? 이 질문이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강남 진입, 드디어 내 차례가 온 것 같다는 기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해져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38억이라는 가격이 바닥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 또 다른 층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5억 싸게 샀다고 안도하는 순간 내년에 10억이 더 빠지면 그때는 선택을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이 아닙니다.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말한 매물 증가는 정상화의 신호라는 표현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정부는 집값을 다시 끌어올릴 의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가격이 더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점에서 10%, 20% 빠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싸다고 들어갔고 그 이후 집값은 반토막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한국의 구조는 그때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진짜 기회는 지금 버티고 있는 집주인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경매 물건으로 쏟아져 나올 때입니다. 그때가 가격과 구조가 동시에 무너진 시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닙니다. 현금을 지키는 겁니다. 자산 가격이 무너질수록 현금의 상대적 가치는 커집니다. 지금의 현금 10억은 하락이 진행된 뒤에는 전혀 다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미 정부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고 투기 수요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정리 구간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다르다. 나는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남들이 던지고 나간 물건을 비싸게 받아주는 역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30대, 40대 분들 마음 급한 거 압니다. 그동안 뒤처질까봐 얼마나 불안했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덥석 물면 불안을 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시장은 아직 충분히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비명이 아니라 모두가 포기했을 때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시장이 바뀔 때 살아남을 확률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앞으로 12개월 이 아수라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주택자, 특히 다주택자분들은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받으면 안 될까라는 그 1억, 2억 때문에 탈출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할 시점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팔다리는 버리고 몸통은 살려야 할 구간입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세금 구조 안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중개업소에 전화해서 가장 싼 매물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내놓으십시오. 그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둘째, 무주택자와 현금 보유자분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장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주말마다 임장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에 본업에 집중해서 현금을 지키고 현금을 늘리십시오.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고 뉴스에서 부동산은 끝났다는 말이 매일 쏟아질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는 관망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도 명확한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불편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는 선택은 거의 예외 없이 실패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시고 희망이 아니라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냉정한 판단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팩트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냉정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결국 기회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더 충격적인 데이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